셀트리온, 테마섹 블록딜과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 증가 등 합병 이후 지분 구조가 변하고 있다.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78%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1.19% 하락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금요일 단일가 동시 호가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18만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약은 약세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은 목요일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금요일날 거래량이 다시 감소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평소의 거래량 수준 이상은 유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요일날 있었던 블록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금요일날 자사주 24,775주 매수고요. 외국인들은 8억 매수, 기관 투자가들은 6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 제약은 셀트리온과 달리 막판에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요. 외국인들은 45억의 매도, 기관들도 11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과 제약이 약간은 이제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목요일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근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가 변하고 있는 그 이유, 의미, 또한 향후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이 끝난 이후에요. 시간 외 거래에서 블록딜 거래가 있었습니다. 요에 대해서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IMM 투자그룹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죠. 테마섹으로부터 셀트리온 지분 2천억 원어치를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테마섹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을 IMM으로 넘겼다, 이런 이야기죠. 금액으로는 약 2천억치가 되는데요. IMM 투자그룹은요, 특수목적법인은 SPC, 즉 K-바이오 퓨처스 제1호 펀드 개념이죠. 여기를 통해서 2천억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동안 셀트리온의 오부행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해소가 됐다는 측면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테마섹에서는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의 지분을 축소를 해왔습니다. 원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이 펀드의 성격 자체가요, 장기 투자이긴 한데 가능하면 스타트업 기업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정상화가 되고 잘 되면은요, 거기서 지분을 팔고 나옵니다. 경영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의 지분도 초기 창업 시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수익률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마섹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셀트리온의 지분도 매각 팔아나가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우려심들이 있었는데 이번 블록딜이 성사가 됨으로 인해서 일부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원래 이 IMM 투자그룹하고 셀트리온하고는 친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초기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IMM이고 이번에도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제2의 성장기, 이런 측면에서 또 한 번 동반 성장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IMM에서는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테마섹은 셀트리온 지분 추가 매각으로 일부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그리고 IMM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제2도약이 기대되는 요 시기이기 때문에 파는 척과 사는 척이 손발이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테마섹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이 나빠서 파는 것이 아니고요, 이 펀드 성격 자체가 국부펀드, 나라의 펀드이기 때문에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팔아왔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도요, 테마섹의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점하고 IMM 투자그룹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려서 이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IMM 쪽에서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셀트리온의 가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14일날 장이 끝난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은 확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요, 기타 법인 쪽에서 121만 주대를 매수를 한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기타 법인 쪽에서 2천억 이상의 매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번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테마색의 아이온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의 주식이 총 3.56%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합병 이전 아니고요, 합병 이후를 감안한 데이터입니다. 784만 주대가 되는데요. 요 가운데서 100만 주 내지는 120만 주 정도를 편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만 주인지 120만 주는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100만 주에서 120만 주 지분율로 보시면요, 약 0.5%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팔아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21년에도 테마색 쪽에서의 지분 매각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라갔다는 측면을 생각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이나 또 주주 입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요, 테마색의 물량을 다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투자자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국내 쪽에서의 IMM 쪽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들은 사실 주가에는 직접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새로 매입한 IMM 펀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구조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주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주가의 좋은 영향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손이 바뀐 100만 주에서 120만 주 요 주식 역시 당장은 시장에서 유통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요, 셀트리온 홀딩스, 즉 지주사가 셀트리온의 지분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는데요. 합병 이후에 지난 12월 29일자로 보시면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21.60%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1월 19일 날 56,000주의 지분이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3월 14일자의 보고 내용을 보시면요, 28.45%로 지분율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28.45%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2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그 이야기는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경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주회사가 지분율이 30% 아래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최소한 50% 가까이는 가야만 경영권 확보의 개념에서는 든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홀딩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의 지분율을 늘려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벤트죠. 바로 나스닥 상장을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는요, 셀트리온의 지분을 더욱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나스닥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 유통 물량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영향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스의 지분율 증가는 앞으로도 알게 모르게 지속될 가능성이라는 측면이죠. 합병 이후에 늘어난 주식수, 이에 따른 가치의 희석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 중에 하나죠. 이번 자사주 매입도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즉 짐펜트라의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나오기 이전, 모멘텀에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현 시점에서 어쨌든 지분 구조의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요, 장 막판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서
53만 8천 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였던 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계 JP 모간 쪽에서 장 막판에 17만 4천 주의 매수가 들어왔고 UBS 쪽에서도 5만 천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 장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좀 서둘러서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월요일날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 재료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목요일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막판에 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합니다. 즉 롤오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청산하고 다시 진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 장 막판까지 하루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호재들을 다 알고 있다면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가 금요일날 많았어야 되는데요.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전체 매수 규모는 8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일부 외국인들만 알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요. 어쨌든 다음 주 초에 좋은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자사주 취득은 현재까지 48.06%니까요. 사기로 했던 42만 5천 주의 절반 정도는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시장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요.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1조 원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꺾이는 모습인데요. 만기 이후부터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금리 이야기잖아요. 다음 주 FOMC가 21일 날 열리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나왔던 미국의 물가 지수들이 높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 이에 따른 주가의 약세 이런 측면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 쪽이 금리 추이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로 바뀌는 그 시점, 이런 시점에서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 저금리 시기 이런 시점에서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금리와 관련돼서 셀트리온 역시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요. 바로 중요한 어떤 고비점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제품별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의 핵심 두 제품인 짐펜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와 맞물리면서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소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지분 구조의 변화, 약간의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외의 모멘텀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상황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